전 세무법인 청년들 영등포점의 마린이라고 합니다. 구인 공고 자체가 좀 신기했어요. 직원분들 다 같이 찍은 그 단체 사진이 있는데 이게 세무법인에서 프로필 사진을 왜 찍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은 사람을 우대하겠다. 약간 이런 글이 있고 남들과 다른 사람을 채용하려면 남들과 다른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 채용합니다. 인성 바른 사람 채용합니다. 이게 아니라 인간관계론을 읽어본 사람은 우대합니다. 회사 자체가 도전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고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그 세무사 사무실에 일을 한다기보다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날 때도 대체 너는 무슨 회사를 다니는 거니?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로? 네. 저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기장하는 회사다. 기장만 잘하는 애, 기장 좀 더 잘하는 애, 아주 잘하는 애 이런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라 약간 다양성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처음부터 꿈꿨습니다. 급여는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이걸 밝히면 큰일 납니다. 너무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사실 근질근질해요. 보여주고 싶어.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고 싶어.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 같다. 대기업보다 낫다. 웃으시는 각도가 만족이 있으시네요. 진심이 느껴지시는. 네. 일단 저질러 와. 안녕하십니까. 우리 카메라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시는데 네, 어색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무법인 청년들 영등포점의 마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린 이름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한글 이름이 이해량인데요. 해연. 해량. 해량. 네, 해가 이제 바다에 짜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 마린이라는 아이들을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마린이라고. 조셉은 혹시 이름이 뜻이 어떤 뜻인가요? 요셉이죠, 요셉. 총리가 꿈이신가요? 맞죠? 네, 성경의 요셉. 지금 네. 국무총리 김민석님 아니요, 그 이상. 그 이상 우주의 총. 우주의 총리. 헛웃음을 지으시는데 이게 어떤 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저질러 와. 지금 회사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회사 입사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운명이죠, 운명. 운명 아닌 직원이 회사에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운명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처음 입사하셨어요? 원래 딴 데 합격했었잖아. 네. 딴 데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건 운명입니다. 제가 원래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른 세무법인의 이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만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경리나라 카페에 그냥 잘 안 들어가는데 네. 그날따라 카페에서 좀 글을 보는데 세무법인 청년들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어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보통 저희가 구인 공고 하면 어떤 업무 하는 사람 몇 명 뭐 이렇게 하고 연봉은 협의 뭐 이렇게 네. 돼 있고 회사 소개 간략하게 되어 있고 가족 같은 회사. 네, 그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인 공고 자체가 좀 신기했어요. 구인 공고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사진이 직원분들 다 같이 찍은 그 단체 사진이 있는데 이게 세무법인에서 프로필 사진을 왜 찍지? 그것도 신기를 하고 구인 공고에 이제 어떤 글이 있었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은 사람을 우대하겠다. 약간 이런 글이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유튜브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조셉이 이제 본인 유튜브의 링크를 거기다 이제 해주셨는데 보통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냥 유튜브 글이 텍스트로만 쭉 있고 어떻게 클릭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궁금하잖아요. 해라. 네. 근데 유튜브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지, 진짜 복잡. 길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그걸 다 쳐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 네. 영상을. 근데 이제 그때 유튜브 영상이 그 아들 두 분께 보내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좀 신기하다. 되게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그때 구인 공고에 올라왔던 게 신입부터 2년 차까지만 이렇게 구인을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당시 15년이 이제 넘은 경력이어서 고인물이시군요. 네, 고인물입니다. 지원을 보통 잘 안 할 텐데 그냥 좀 끌려가지고 그걸 제가 한 밤 10시쯤에 봤거든요. 그 글을.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력서를 막 자기소개를 썼어요. 집에서. 우와. 써가지고 바로 이제 발송을 했거든요. 메일로. 이미 다른 곳에 합격을 한 상태에서. 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면접을 보고 싶다. 네. 그날 바로 면접을 봤죠. 그날 와서 바로 보고 데일 카네기는 혹시 읽으셨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읽어야 된다고 하길래 우대 조건에 어떻게 해당이 됐었군요. 네 읽어야 된다고 하길래 읽었고 네. 유튜브는 제가 궁금해서 이제 검색해서 봤던 거였고 네. 이제 첫날 와서 이제 면접을 봤을 때도 3시간 면접을 봤거든요. 3시간이요? 네, 제가 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여가지고 퇴근하고 이렇게 오니까 한 7시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네. 거의 10시 몇 분까지 계속 면접을 봤거든요.
와. 밥도 안 먹이고 아, 밥도 안 주고. 아, 밥 안 먹었어요. 너무 네, 배고팠습니다. 밥 안 먹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와. 왜 그렇게 구인 광고글을 쓰셨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았죠. 네, 신기했어요. 남들과 다른 사람을 채용하려면 남들과 다른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 채용합니다. 인성 바른 사람 채용합니다. 이게 아니라 인간관계론을 읽어본 사람은 우대합니다. 그 아들에게 쓰는 편지는 그건 링크로 보라고 쓴 건 아닌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해서 그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보라고 한 건 아닌데 봤네요. 보면 빠질 수밖에 없죠. 아, 네. 왜냐면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인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거꾸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를. 네, 직원 입장에서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또 대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거기에 올바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극도의 투명성을 지향합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여전히 신기합니다. 아, 지금도? 네, 여전히 이상한 회사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그 흥미를 잃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직을 결심했을 때 너무 이제 한 일만 계속 오래 하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어가지고 네네. 오게 됐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계속 새롭고 계속 뭔가 회사 자체가 도전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인원만 도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됐든 이제 다른 기회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네. 재밌어요. 참여를 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보통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고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그 세무사 사무실에 일을 한다기보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가끔 가다가 일하시는 왜냐면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날 때도 대체 너는 무슨 회사를 다니는 거니?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로? 네. 대체 네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야? 약간 이런 거 진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조금 구체적이게 네. 회사에서 조금 특별하게 하는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 잘 안 그려져가지고 얼마나 특별한지. 저도 지금 솔직히 잘 안 그려지거든요. 제 역할에 대해서는 PM 역할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면 세금 신고를 보통 기장 업무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장 업무를 한다기보다 저한테 주어졌던 미션은 팀을 키우는 거예요. 팀장을 키우고 또 팀원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팀을 만든다는 게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각각의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고 그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면 한 회사 안에서 너무 재밌을 거잖아요. 똑같은 일만 한다기보다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회사에 직장을 다닐 때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 요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각각의 팀, 여러 가지 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쵸. 팀원들도 나 저거 해보면 참 재밌겠다. 이거 하다가도 저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적으로는 보통 세무법인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이제 팀을 만들고 또 어떤 분을 팀장으로 키울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질러라. 대표님,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을 평균치가 좀 나와주는 직원이 사실 좀 속이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개성을 살려주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고정 틀이 없고.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촌 이대 거기가 1970년대부터 2010년도 이 정도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거리였죠. 네, 그렇죠. 굉장히 대학생들이 활기찼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획일성의 도시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니까 관광객들한테 초점 맞춰서 돈 벌려면 건물주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이래야지 돈을 벌거든요. 획일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점점 획일성으로 화장품 이런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쭉 빠지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개성도 없어지고 네. 돈도 못 버는 네.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홍대와 망원동, 연남동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저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기장하는 회사다. 기장만 잘하는 애, 기장 좀 더 잘하는 애, 아주 잘하는 애 이런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라 약간 다양성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처음부터 꿈꿨습니다. 사실상 세무업계에서 15년 차면 기장 대마왕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기장 업무를 맡긴 게 아니라 팀빌딩하고 팀장들을 세우는 PM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뭘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우선은 자기 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돼요. 네. 그것도 없이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능력은 됐고 어느 순간 우리 마린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막 흡수해요. 오, 흡수하는 거. 흡수하고 생각하고 적용해보고 자꾸 기존의 방식, 기존의 관념, 기존의 틀을 계속 깨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몸소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한 7, 80권은 읽는 것 같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뇌가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나? 뇌가 말랑말랑하시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면 기존에 잘하는 방식으로 자꾸 철옹성을 쌓게 돼요. 절대 안 변하거든요. 내가 전문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내가 변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서 계속 수용하고 변화되려면 기본 자질이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이게 안 되면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보통 세무법인 회사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보통 무슨 개정, 맞아요. 법안 이런 거 보통 꽂혀 있고 이런데 네네. 저도 아까 사무실 들어가서 보니까 핑크 펭귄이지 맞습니다. 무슨 리더십, 왜 일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가들이 읽는 책들을 많이 다수 꼽아두고 또 그거를 실제로 읽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가 읽는 책들을 읽다가 소중한 팀원들이 나가서 창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이 청년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정말 이 우주에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광활한 공간에서 또 엄청난 시간 속에서 이 타이밍에 만난 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되죠. 저는 창업한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어요.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는 그 개념을 여기서 직원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지지해야죠. 투자도 해주시고 투자해야죠. 와 그렇군요. 일단 저질러라.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 세무법인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세무 쪽에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장신. 기장신. 기장의 신. 기장신. 기장신. 지금은 그러면은 팀원들을 세워가시고 리더들을 세워가시는 역할이시잖아요. 처음 하셨을 때 또 그건 또 낯선 영역이어가지고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하던 게 편하잖아요. 제가 청년들이랑 좀 맞았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힘든 적이 없었거든요. 몸에 좋은 거 드시나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힘드신 적이 없으셨군요. 네, 아까 일적인 거, 양적인 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금 신고 자체가 이제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마감 기한 안에 어떤 세금 신고를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쫓기는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양적인 부분인 거고 제가 하는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음이 힘들거나 뭔가 지루하다거나 뭔가 하기 싫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다는 네, 거죠? 하기 싫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게 회사와 잘 맞는 인재들이 그래가지고 인재를 뽑을 때 그렇게 공고부터 특이하게 그렇군요. 지금 많은 직원들을 또 관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다 읽었으면 이제 우대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급여는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급여요? 이거는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급여 따라 제가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돈이라는 거는 제가 제 스스로 가치를 세운다고 하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라는 걸 쫓게 되면 결국 돈을 향해서 뭔가 사람이 달려가게 되잖아요. 저는 돈이라는 목적보다 제가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제 삶의 그 가치를 이루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급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소말리아에서 무언가 능력이 있다고 한들 기회가 많이 제약될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기회에서 기회를 잡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돈 벌게 하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는 구조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페어하게, 합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돈은 따라올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온 돈은 한 얼마나 되는 거죠? 이걸 밝히면 큰일 납니다. 왜죠?
너무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아, 진짜로. 저는 사실 근질근질해요. 어, 보여주고 싶어.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걸 보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좋은 곳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우리 청년들의 팀장급 이상은 대기업보다 낫다. 예, 대기업보다 낫다. 그렇군요. 자, 예. 이 미소 웃으시는 각도가 만족이 있으시네요. 진심이 느껴지시네. 네. 일단 저질러 와. 제가 알기로도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급여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남으시나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현재만 보지 않거든요. 동물들, 즉 고양이와 개들은 현재 중심이에요.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 지향적이죠. 네. 근데 인간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에서 일한다는 것은 현재도 만족하지만 현재가 전부는 아닌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 나는 성장할 수 있느냐, 내가 성장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느냐,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지향적인 그 비전이. 에이.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생업은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저는 원래 이제 개발자 출신인데요. 네. 일단 저질러 와. 그 삼성 내가 다닌다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그 네임밸류 때문에 엄청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업인 청년들에 다닌다라고 했을 때 되게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그 과정 안에 지금 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청년들? 와 좋겠다. 너 그런 데 다니는구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여기 회사에서는 앞으로 몇 년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퇴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노후를 책임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노브라면은 한 80 제가 죽기 전까지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치매 걸리기 전까지. 그 이상